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 범위 확대와 함께 자원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 불교문화대전 일환으로 제9회 신작 참불가 연주회와 올해 불교음악인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불교음악인상에 삼기위와 사홍서원 등을 작곡한 최영철 작곡가가 선정됐습니다.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 4대 회장 취임 후 첫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49제와 천도을의 운영 방식을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시사저널 2022 차세대 리더 100에 선정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만났습니다. 복지재단의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 범위 확대와 함께 자원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이사장은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교계의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송 이사장과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과 사찰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국립공원 내 사찰림의 비중이 7%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비중면으로 보면 한 7% 정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스님들이 밤잠 안 자고 거기서 막 숨어서 그냥 망보고 그렇게 보존을 해왔어요. 예, 그러한 덕분으로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들이 이제 유지가 돼왔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숲을 지켜온 것이 사찰이었다며 사찰의 문화유산과 역할을 빼고 국립공원의 가치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송 이사장도 국립공원 내 사찰의 역할에 공감하며 문화유산 지구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6개인가 이렇게 문화유산 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정하는 범위가 이제 좀 개선을 좀 보면 없는지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유산지구 범위 확대와 함께 자원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립공원 관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자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연자원 조사라든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자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쪽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점이 약간 균형에 맞게 이렇게. 송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불교계의 협력을 당부하며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 동행의 지정 기탁금 1억 1,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팔공산 갓바위 주지 해안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선화여고 지정 장학금 1억 1,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 현안에 대해 듣고 민족문화유산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며 종단과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옥수동 미타사 금보암이 승려복지기금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미타사 금보암 제호 스님과 손상자 성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승려복지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7살에 동진 출가해 평생을 금보암에서 포교에 진력해온 제호 스님은 그동안 신도들에게 보시받은 돈을 모아 승려복지기금에 회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목이 산을 지키는 것처럼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셔 한국 불교가 건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종단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제9회 신작 찬불가 연주회와 함께 시상식을 열고 대중들에게 찬불가의 정수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불교음악인상에는 삼기위와 사홍서원 등을 작곡한 원로 최영철 선생이 선정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2022 불교문화 대전 일환으로 제9회 신작 찬불가 연주회와 올해의 불교음악인 연주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불교음악인상에 삼기위와 사홍서원을 비롯해 50여 년 동안 200여 곡의 찬불가를 작곡한 최영철 작곡가가 선정됐습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진작부터 고려해왔지만 최영철 작곡가가 한사코 반려의 시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상자가 9순이 넘는 고령으로 직접 모시진 못했지만 찬불가를 부르는 불자들의 모습이 최 작곡가의 노력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84,000 법문이 모두 다 이렇게 찬불가로 노래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항시 찬불가 이렇게 부를 때 보면 모두 다 곡이 어떻든 간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표정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 음악인상 시상에 이어 신작 찬불가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공모전에서 불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불교음악 정체성에 맞게 풀어낸 작품들이 선정됐습니다. 작사 부문과 작곡 부문 각각 4명의 수상자, 총 8명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부처님의 그 가피를 입었던 기억이나 이런 추억들을 글로 남겨서 저와 비슷한 환경이 있었던 분들이나 혹은 또 지금 힘든 시간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또 기분도 좋고 또 영광스럽고 찬불가가 정말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또 전달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중창조 정호당 성준대종사 입적 45주기 추모달해제를 지난 19일 설법전에서 봉행했습니다. 청정교단을 서원한 스님의 정화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대원스님,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 주지 지혜스님 등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원로의원 도후스님은 신흥사를 중창하고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일생을 헌신한 스님의 뜻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1955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준대종사는 정화 6비구 중 한 명으로 정화불사를 이끌었으며 조계종 재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감찰원장 등을 역임하고 1977년 법납 24년으로 신흥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태고종 3위 3인이 50명이 구족계를 받고 스님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제21차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비구 38명, 비구니 12명, 총 50명이 구족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됐습니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은 인천의 사표로서 올곧은 수행과 포교의 길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쉼없이 공부해 수행 정진하고 태고종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이자 전 전계대화상인 무봉 성우대종사가 보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주석사 주지 정심 스님에게 계맥을 전수했습니다. 어제 대구 파계사에서 열린 전계식에는 약수암 회주 성문 스님, 파계사 한주 허운 스님, 주지 허주 스님을 비롯한 33명의 전계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봉 성우대종사는 계맥을 잇는 뜻깊은 자리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뒤따른다며 이 자리가 복되고 복된 자리인 만큼 마음속에 무한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진성스님과 정심스님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국에서 모인 33명의 전계 제자들은 법을 상징하는 주장자를 전계사 스님에게 봉정하며 불법이 창성하고 청정승가가 길이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4대 회장이 취임한 후 첫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불교의 제의식인 49제와 천도을의 운영 방식을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어제 라마다 서울 동대문에서 49제 및 천도의례의 현대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이범수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49제와 천도제와 같은 불교 의례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종교라는 문화적 양식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의식을 통해 유족이 생사를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고 체득하게 하는 전통을 유지해왔지만 불자들은 49제나 천도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수는 사별한 유족이 정서적으로 현실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귀환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불교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을 저 세상으로 잘 보내는 그러한 1차적인 목적 외에 2차적으로는 유족을 애도의 과정을 발대해서 치유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됐던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 활동이 4대 회장 진표 스님의 취임 이후 기지개를 키면서 열린 첫 워크숍에 동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진표 스님은 워크숍에 이어 학술대회 개최 의지도 밝히면서 사찰들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잊지 말고 작은 우리의 모임부터 잘 꾸려서 불국 정토의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됐으면 합니다. 박창규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동문회의 역동성과 생명성을 견인하며 임기 첫 행사로 워크숍을 개최한 동문회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사찰 경영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한 명제라는 점에서 오늘 이 행사가 동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은 동문들에게 새로운 결집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베트남 불교사원 원호사가 경상 지역 거주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사찰 건립 기금 마련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호사는 지난 16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경상 지역 베트남 불자들의 정신적 안식처자, 복지센터를 활용할 사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호사 지도법사 틴덩탄 스님은 경남 양산 상북면에 베트남 사찰을 건립 중이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후원을 맡은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양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전통 문화의 하나인 구인사 삼해양 놀이가 천태종 제주 문강사에서 열렸습니다. 문강사는 지난 15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구인사 삼해양 놀이 보존회장 춘광스님,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 구인사 삼해양 놀이를 시연했습니다. 춘광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해양 놀이에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항상 무장무예하고 해탈지견을 얻어 매 순간 찰나마다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해양 놀이는 보존의 스님들의 사물의식에 이어 작법무, 법고무, 천수바라 등으로 국민의 안녕과 국운 용창을 기원했습니다. 의식 시연 후 민요와 난타 공연, 부채춤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신불산 도선사가 정토 대법회를 봉행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도선사는 지난 16일 경내 삼성각에서 주지 해암 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성을 밝히는 정토 대법회를 개최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주지 해암 스님은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나의 업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닦아 정명 정업의 생활을 하는 불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삼성각 헌공 기도를 통해 신불산과 도선사를 외워하는 성인들의 공덕을 칭송하고 참여 대중은 BTN 붓다회에 가입하며 정토대법회의 원만회양과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전문화와 미래의 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종무 기조로 밝힌 건데요. 오늘은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모시고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 사업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사저널이 선정한 2022 차세대 리더 100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 종무기조와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사저널에서 차세대 리더 100인을 선정했는데 저한테 준 거라기보다는 저희 재단이 27년 동안 사회복지 저변에서 했던 여론의 평가라든가 전문가 집단들, 기자들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재단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저희 재단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용자들, 후원자들, 그분들의 어떤 역량과 그분들의 어떤 따뜻함이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재단이 굉장히 영광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5대 핵심 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나갈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고요. 일단 모금의 어떤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했는데 온라인 모금을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은 그 스님이 하나 계신데 그 보현이라는 아동이 있는데 아기를 이제 빚덩이 때 안아서 키웠는데 그 아동이 이제 장애가 여러 가지 복합 장애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동을 이제 스님이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했는데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소개를 했더니 많은 성금이 도착하고 그 아픈 사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불자들이 해서 저희들이 그 아동과 그 스님에게 그 금액을 좀 전달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줬던 사례라는 이런 것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구호조사단을 파견하고 긴급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네,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정말 울진 쪽에 소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정말 화마에 다 핥히고 가서 그 시내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화마를 이제 좀 피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실무자들하고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이분들한테는 일단 국가라든가 이제 쌀은 정말 넘칠 만큼 표현이 그렇지만 많이 후원이 들어오고 있고 한데 이 응급 대피소에서 이분들한테 밥을 요새는 블루떼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필요한 게 푸꾸 밥솥을 좀 후원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밥솥을 한 200개를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울진 군수님이 세상에는 밥심으로 사는데 밥해주는 밥솥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 일에도 이제 이불도 좀 전달해 드리고 국내외에 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자비의 손길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후원에 참여한 사찰이 지난해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원금 많이 늘었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상임이사로 왔을 때 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4년째인데 후원금이 늘었고 그것보다도 금액을 떠나서 사찰 스님들이 한 100여 곳 스님들이
많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공감을 가져서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준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건 뭐 많은 재단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의 소개가 되고 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들을 돕자는 불교의 어떤 생명 나눔 사상이 널리 전파돼서 네. 좋은 성과들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서울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에 건강식도 후원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스님이 무료 급식을 하는 모습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원각사는 저희 원경 스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같은 종로에 있는데도 지날 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줄 서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작년에는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실무자가 의논해서 월 1회로 한 번씩 하자 해서 지금 월 1회로 그 가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지금 70대, 80대 어른들의 어떤 희생과 그분들의 어떤 그 동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큰 역할을 하셨는데 국가라든가 어디서 놓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2달이 지나면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내년 사업 계획 궁금합니다. 내년 재단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저는 좀 더 사회적인 접근을 좀 원활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에 이런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재단은 수많은 사회복지 시설도 행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도 어떻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무료급식이라든가 난치병이라든가 긴급재난 시에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같이 고통을 안아주는 이 따뜻한 마음들을 정책의 기조로 가서 정말 낮은 곳에서 불교의 자비사상을 널리 펼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저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8대 중앙종회 직능대표 복지 분야에 당선되셨습니다. 종회 의원으로서 많은 활약 기대되는데요. 복지 전문가로서 어떤 활동, 어떤 계획 있으신지요? 복지 쪽에 좀 종단에 훨씬 더 선배들 훌륭한 분들 계신데 저를 현재 또 대표이사고 사회복지 좀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아마 복지 분야로 저를 아마 이렇게 비례대표로 이렇게 좀 선출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복지계의 조계종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저를 종회원에 이렇게 선출해 준 분들의 마음이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열어가는 다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세상에 많은 분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